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10강으로 구성됐어요. 선생님이 7강이라고 말했는데 3강이 추가돼서 정정합니다. 총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트렌드와 여러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화법에 대한 이해, 기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담화의 종합적 이해. 첫 번째는 담화의 종합적 이해 유형입니다. 담화의 종합적 이해 유형은요, 일단 담화에 대해서 알아야지. 담화는 화자와 청자, 상황 맥락,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므로 화법 지문을 읽을 때에는 이 모든 요소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는요, 흔히 담화의 내용을 묻는 형태예요. 담화의 내용을 묻는 형태면 내용 일치불일치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화법의 구성 요소들과 관련지어 담화의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대요. 화법의 구성 요소, 말하는 방식의 구성 요소인 거지. 따라서 화자가 어떤 맥락에서 발화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청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화자의 말하기 전략을 봤을 때요,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은 이 말하기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담화 상황을 바탕으로 담화 이전에 세운 말하기 계획, 이 말하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반영 여부를 보는 것이죠. 또는 담화 속에서 화자의 말하기 방식, 애초에 그냥 말하기 방식을 판단하기도 해요. 말하기 계획은 담화의 앞에 지문으로 함께 제시되기도 하지만요, 보기나 선택지의 형태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기 계획이 담화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요, 말하기 계획과 담화의 어느 부분이 연관되었는지 평가할 때는 말하기 계획과 담화의 어느 부분이 연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판단할 때도 반드시 담화 내용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선택지와 대조를 하셔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청자의 말하기 전략이 아니라 화자의 말하기 전략, 청자의 듣기 전략입니다. 이번엔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 출제가 많이 된대요. 자, 반응 알죠? 이 글을 읽고 그거에 반응하면서 얘기하는 거. 청자는 담화를 들은 후 일정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청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유형에는 청자의 메모를 바탕으로 담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묻는 사실 확인 문제, 그리고 담화 맥락에 맞는 적절한 문단, 이제 적절한 질문 찾기, 오케이? 적절한 질문 찾기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추론적 사고 문제를 물어보고요. 담화 내용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 등과 같은 비판적 사고 문제,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또한 청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청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도 하죠. 그래서 해석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먼저 선택지가 담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반영 여부고, 두 번째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 청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상황 맥락입니다. 그래서 담화 참여자로서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죠.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 교섭 과정입니다. 따라서 담화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 속에서 담화 참여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의 태도를 파악할 때는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situation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의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죠. 상형쌤 포인트. 1번 화법입니다.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 전반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말하기 전략은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듣기 전략은 청자가 효율적으로 듣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오케이? 일단 화법은 말로써 한다라는 게 애초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인 거예요. 그걸 알고 문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략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듣기 전략이라 그랬고, 그래서 상황 맥락도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거 발표와 강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영인강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발표와 강연 해서 발표 강연 전 청중 분석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이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발표 강연 계획 반영 여부입니다.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이 실제로 발표하거나 강연을 할 때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기나 선택지에서 발표나 강연 계획을 보여주고 지문으로 제시된 발표, 강연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나 강연을 계획할 때는 청중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중에 대한 분석. 이거 오타야, 때야. 그 다음에 발표나 강연에 이러한 청중 분석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계획서에서 언급했는데 실제 담화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계획서에서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뒤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발표나 강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혹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발표 강연의 내용 구성입니다. 그래서 매체나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오케이? 이 자료가 이 상황에서 쓰기에 적절했던 자료였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발표 강연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자료 활용을 하는 거니까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사진 동영상이나 인터넷 화면 등 발표, 강연에 사용된 매체 활용 방안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담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에 맞는 자료 활용 방법을 따지기 때문에요. 담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담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왔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는 발표 강연에서 청중의 역할로서 청중의 반응과 듣기 전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청중의 반응과 듣기 전략. 청중의 반응과 듣기 전략. 이 사람의 반응과 듣기 전략. 오케이? 보자고. 청중은 단순히 발표, 강연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에 대해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반응하세요. 댓글로 반응하시면 되잖아요. 담화 맥락과 관련된 청중의 반응이나 듣기 전략을 평가하는 문제는요, 청중이 화자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기준입니다. 첫 번째, 청중이 화자의 반응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담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맥락 파악하자. 맨날 나오는 말이잖아. 문제가 쉬워도 주제 파악할 생각하시고요. 얘는 맥락이죠. 말하는 거니까. 물론 글로 제시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주죠. 첫 번째, 청중 분석. 청중 분석은요, 발표와 강연은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청중 분석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발표와 강연의 내용 구성에는 도입부, 처음, 전개부, 중간, 정리부, 끝 이렇게 구성된다.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중입니다. 청중은 다양한 듣기 전략을 활용해서 발표와 강연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이에 반응한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3번 토론과 관련된 걸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영애주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토론입니다. 토론 한번 같이 보죠. 토론의 개념 보시고, 토론의 논제와 쟁점 보시고, 토론의 발언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문제들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읽어만 주는 거는 유형이긴 유형이나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틀리는 오답률이 10% 남짓인 거, 그런 문제들이라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틀리는 유형을 더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토론의 발언이죠. 토론의 발언은요, 제일 잘 나오는 게 토론의 과정과 내용을 묻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의 과정과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 내는지 알겠지? 확실하게 이해해야지 되니까. 문제가 30% 알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내용 일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렇게 문제 풀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 않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논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죠. 그래서 토론의 흐름에 맞는 반박이나 질문을 추측하는 문제도 나와요. 정말 다양하잖아. 논제의 성격을 파악해도 되고, 또는 흐름에 맞는 반박이나 질문을 추측하는 것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토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해 여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논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토론자의 입론, 본론, 반론, 반대, 신문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토론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토론 참여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참여자랑 관련됐나봐요.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과 역할, 참여자의. 오케이? 보자. 토론에서는 논제와 토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에서는 논제와 토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말하기 방식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의 역할을 묻거나 토론자들이 어떤 말하기 방식을 통해 주장과 근거를 펼치는지 확인하는 형태인 것이죠. 사회자의 역할을 묻거나 토론자들이 어떤 말하기 방식을 통해 주장과 근거를 하는지. 그래서 사회자도 물어볼 수 있고 토론자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토론을 들은 청중의 반응을 분석하는 형태 등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포인트 정리해 주죠. 토론이라는 거는 뭐냐? 찬반 의견이 갈리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가 부당함을 밝히는 담화 유형이에요. 내가 왜 포인트에다 이런 내용을 담아? 아까부터 계속 솔직히 포인트가 제일 필요 없어 보이죠? 왜냐면 정말 본질적인 기본인데 이런 말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론은 알죠? 찬성 반대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한 번쯤은 해보셨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은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이나 오류를 검증하는 거를 말을 해요. 반대 신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신문이다, 신문, 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토의와 협상, 네, 같이 한 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되게 짧았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영애주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의와 협상이죠. 토의부터 보겠습니다.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 굉장히 길죠? 다른 것들에 비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토의의 내용. 어떤 토의의 내용은 어떤 건지. 그리고 두 번째, 토의에서의 사회자 역할. 그리고 세 번째,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뻔하단 말이야. 물어보는 게 말하기 방식 아니면 듣는 청중이야. 합법과 작문은 이래서 쉬워. 토의는 토론처럼 뚜렷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토의의 내용을 묻거나 사회자의 역할과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토의의 내용 자체를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과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돼요. 토의가 토론보다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문제 내긴 좀 더 힘듭니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여 토의와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토의 참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회자의 역할, 그리고 말하는 방식을 파악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알려주고 있어? 말하는 방식이랑 역할을 파악하라는 거야. 이런 유형 나오면. 두 번째는 협상이죠. 협상은요, 협상의 전략이 나오겠죠. 선생님 별명이 예전에 협상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유튜브 인강에서 짧게 해야 돼서 공적인 얘기, 사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죠, 수업이 사실. 그래서 사적인 얘기를 묶어서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올릴 생각이에요. 궁금해할 학생은 없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협상의 전략이죠. 협상은 경쟁적,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주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뚱뚱뚱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요 관심사를 자극해서 양보를 얻어냈는가?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여 타협안을 이끌어냈는가? 상대방의 양보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하여 협상안을 만들었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추가 대안을 찾았는가? 우선과 차선을 고려하여 양보했는가? 를 봐요. 이런 것들의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협상 전략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협상 글에서는 이 사람이 좀 뒤로 한 발 물러나요. 아니면 이 사람의 전곡을 찔렀네. 이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저격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런 유형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의 의사결정 단계는 토의 주제 확인 및 분석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협상은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입장 차이 확인합니다. 둘이 달라야지 협상이 될 거 아니야. 둘이 무조건 같을 순 없어. 그치? 같으면 협상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조정 단계를 거쳐요. 제안이나 대안 검토,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해결 단계, 대안을 재구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죠.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와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영예주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화와 면접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대화와 면접입니다. 대화와 면접에서 봤을 때 대화에서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은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이죠. 대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토의, 토론 이런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얘기하는 것 자체도 대화의 일종이죠.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다양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겠죠.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별말 다 하잖아요. 욕하다가 칭찬하다가 별의별 욕을 다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 대뜸 칭찬하다가 그러잖아요. 대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려면 그들이 대화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화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발화 방식이나 태도, 발화 방식과 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담화 내용과 이어질 내용도 많이 물어봐요. 담화 내용과 이어질 내용. 대화를 할 경우 또는 전문가와 대담이나 인터뷰를 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담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담화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담화에서 얻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담화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어떤 조건이 제시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담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조건이 적용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맥락 파악하라고 써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맥락을 파악하래. 오케이? 맥락 파악하시면 된다. 다음 면접입니다. 면접은 당연히 말 그대로니까 면접은요 주로 내용 물어보거나 면접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물어보겠지. 뻔하죠. 진짜 이런 것도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뻔해요. 면접에서는요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의 말하기 방식, 면접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면접은 한마디 한마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특히 면접자의 질문 방식, 당연히 중요하겠죠. 면접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냐.
그리고 면접 대상자의 답변 방식도 당연히 중요하죠. 답변과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지. 면접이니까. 면접은 다 물어보고 그 면접 대상자가 답변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포인트 정리해주죠. 일단 대화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협력의 원리, 양의 교육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그리고 세 번째, 순서교대의 원리. 이런 거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답변 전략. 답변 전략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요. 일단 의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도 이거에 딱 부합하는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 사실, 그러니까 팩트, 알고 있는 정보가 이런 게 있냐라는 거나 또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의견을 물어보는 건지 확실히 구분하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답변해야겠죠. 오케이? 좋아. 다음 시간엔 장문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죠. 절반을 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영예주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장문에 대한 이해죠. 장문. 아까까지는 화법이었는데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장문입니다. 9번까지구나. 10번은 통합이고요. 그래서 장문을 보도록 하죠. 장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겁니다. 화법까지는 말하기 계획 세우는 거, 말하기 방식이 중요했다면 장문은 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세우기도 중요하고 글 쓰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형에 나오는 유형은 일단 장문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시험에서는 장문 계획이나 장문 상황, 그래서 글의 목적이나 주제,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과 함께 학생의 초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의 초고가 등장하잖아. 알죠? 네, 처음에 쓴 글, 그리고 나중에 고쳐 쓰잖아, 글을. 애들 이야기 듣고. 초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글쓰기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하거나 장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글쓰기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오케이? 첫 번째,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글쓰기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내용을 어떻게 생성했는지,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되죠. 가장 진부하고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장문 유형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문제임과 동시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장문의 특성입니다. 장문의 특성으로서는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이 자료 활용하면 한 건가 이런 거 학법에서도 물어보듯이 여기서도 물어봐.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표현하는 방법, 글의 효과적 표현 방법. 제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자료가 글의 어느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게 적절한 건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문의 맥락은 첫 번째는 상황 맥락, 글의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 역사적 배경, 문화적, 사회적 가치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장문의 절차는 첫 번째는 계획하고요. 두 번째 내용 생성하고요. 세 번째 내용 조직하고, 네 번째 표현하고요. 다섯 번째에서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조정하기는 장문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장문이기 때문에 이거 쓰고 별로면 쓰다가도 지우잖아요. 다 쓰고도 지우고 그런 거 하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문 계획은 이 정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정보 전달을 위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영예주의 이상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니까 이 글은 어떻게 접해야 되죠?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기사문이 많죠? 기사문의 수정의 적절성. 이 기사문 수정하는 거. 기사문이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전달한다, 기자들은.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사문 수정의 이유,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 적절성도 물어보고, 이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사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기사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기사문의 일부 내용을 조건에 따라 수정한 것이 적절한지 파악하거나 기사문을 수정하게 된 이유를 추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 여부나 또는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에 따라 기사문을 제대로 수정했는지를 평가하거나 수정 여부를 평가하거나 작문 계획에 따라 기사문을 고쳐 쓰는 게 바르게 되었는지 이 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안 반영된 부분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또한 원래 기사문과 수정된 글을 비교해서 왜 수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고쳐쓴 거 방법 괜찮은 방법일까? 아니면 원래 글이 차라리 더 나았던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보고문의 어휘나 문장 이런 것 등이요. 적절히 표현되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고문은 작문 과제나 상황과 함께 글의 초고로 제시되는 형태가 많아요. 글의 초고가 제시되고 지문이 구성돼서 따라서 작문 과제나 상황에 제시된 글의 목적이나 주제 이런 것 등을 바탕으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상황에서 제시된 그래서 따라서 뒤를 잘 봐요. 작문의 문제, 과제, 상황에 제시된 글의 목적이나 주제 등을 바탕으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이거 노답인 거죠. 그리고 단어,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지 단어, 문장, 문단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고쳐쓰기, 퇴고하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은 기사문의 예시라 그랬죠.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과 정보만 제공해야 되고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정보 수집 및 선별하기가 이루어진 후에 정보를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 써야 합니다. 기사문의 구성은요. 표제, 부제, 전문 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설득을 위한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영예주의 이상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설득을 위한 글이죠. 설득을 위한 글은 내용 생성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유형이 꼭 출제됩니다. 설득을 위한 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근원적으로 내용 생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설득을 위한 글은요.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고요. 추가로 내용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 뒤가 잘려 있다고. 설득을 위한 글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내야 되니까. 이럴 경우 문제에서는요. 주로 조건을 제시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조건을 제시하고 지문의 뒤에 이어질 내용이 조건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주로 물어요.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들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내용이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한 방에 정리되네. 1번. 논거는 뭐예요? 핵심 논거 이런 거 들어봤죠? 주장이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설문이죠. 논설문은요. 어떤 주제에 대해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쓰는 겁니다. 설득하는 글이 논설문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의문, 뭔가에 대해서 건의하는 글이죠. 어떤 문제 상황이나 쟁점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쓰는 글을 말을 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좋아요. 이제 9번째, 자아 성찰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형인강의 이상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자아 성찰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 보도록 할게요. 자아 성찰하는 거, 정서 표현을 위한 글, 약간 감성적이다, 그치? 그래서 감상문의 글감에 대한 연상의 문제 출제 유형으로 대표적이에요. 자, 감상문은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상에 대한 감상이나 체험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글이에요. 다시, 감상문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상,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상에 대한 감상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체험에서 느낀 감정들도 많이 나옵니다. 주로 그래서 대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깨달음이 많이 나타나요.
따라서 감상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무엇을 통해 필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통해서 이런 거 표현하고 있는지, 그렇게 연상하게 된 과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 등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을 위한 글을 구성하는 질문은 기록하고 싶은 체험은 무엇인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이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고요. 정서 표현을 위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대상을 관찰해요, 먼저. 그리고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정서 표현을 위한 글이죠. 솔직하게 써야죠. 팩트로 써야 되고 감성을 마인드를 흔들 수 있는 거 써야죠. 그리고 감상문입니다. 감상문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상이나 체험에서 느낀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한 글을 말한다. 오케이, 좋아.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으로 화법과 장문의 통합입니다. 갈수록 내용이 짧아지고 내용이 없네. 화법보다 장문이 내용이 더 없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화법과 장문의 통합 내용입니다. 꼭 출제되는 대표 유형으로서 통합 내용은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진짜 더 늘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4문제로 끝나겠어요. 왜냐 10문제에서 15문제가 됐으니까 기존의 문법이 빠져서. 자, 화법은요, 화자와 청자, 장문은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죠. 다시, 화법은 화자와 청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장문은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화법과 장문이 통합된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지문에는요, 화법과 장문이 통합된 문제 외에도 화법 문제와 장문 문제 또한 개별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예요. 문제가 통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화법 문제와 장문 문제가 개별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 통합 지문의 유형은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 플러스 화법, 설득을 위한 글 플러스 화법, 자아 성찰 정서 표현을 위한 글 플러스 화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화법과 장문 통합 지문의 문제 유형은요, 화법 문제와 장문 문제를 합치고 화법과 장문이 통합된 문제를 합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글, 나글로 주어지고 가글은 화법, 나글은 장문, 또는 가글이 장문, 나글이 화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네요. 드디어 화법과 장문도 아작이 났어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개념 알려주는지 OT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부족한 거예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대부분 공부하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의 대다수는요, 공부를 한 거에 비해 안 나오잖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 80%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T 자세한 거는 참고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 여지껏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